네, 여기 우체국입니다. 지금 고객님한테 반송된 우편물인데 한 번도 안 속아봤어요. 내가 지금 당신 딸을 납치. 술 틀리면 그냥 딱 끊어버려. 보이스피싱,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걸까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피해가 전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도 못했고.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쑥대밭으로 만든 전화 한 통.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그 수법도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농업인을 상대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경북 문경의 농촌마을을 찾은 제작진. 선생님 맞으세요? 우리 집 아들이라 그런 거 없어. 전화로나마 사건의 전말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KBS 생생정보통 제작팀입니다. 그때 사건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과 주스를 내가 26,000원 받거든요. 예. 그 요청대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하는데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생생 문자가 26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러고 잠시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거 과다 입금을 했는데 좀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결제를 이건 새로운 수법이네요. 숨쉴 틈이 없죠. 뭐 그렇게 읍내 나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그 계좌이체를 바로 했지요. 뭐 문경 지역에는 뭐 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는 농민 권 씨. 한 10박스 정도 뭐 이제 다량을 구매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메모가 없으면은 이제 녹취해가지고 주소 같은 걸 받거든요. 덕분에 당시 상황과 범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귀암. 네, 36만 4천 원을 박귀암 이름으로 입금하고 확인 전화 드릴게요. 주문 전화 후에 온 입금 확인 문자. 하지만 이것은 범인이 보낸 거짓 문자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온 거는 얼마나 되나요, 시간이? 3분 만에 전화가 다시 오고. 3분 뒤에? 예. 제가 결제했는데 이거 공짜로 한 개 더 붙여갖고 364만 원 입금을 했거든요.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딴 데 결제를 해줘야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에요. 진짜 아차 하면은 진짜 당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권 씨는 받은 문자가 은행에서 보내온 평소 문자와는 무언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범인이 보낸 문자에는 잔액 표시가 없었던 것. 그리고 취재 도중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통장은 또 대포 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9살 뭐 고등학생 명의로 돼 있다는 그렇게 들었어요. 신종 수법에 학생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것. 사기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10대들이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조 학생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70여 개의 대포 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 한 개에 5만 원씩 받고 넘겨 모두 35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어떻게 학생들까지 가담하게 됐을까요? 학생 가지고 대포 통장 만들고 얘기한 게 있어? 예, 들었어요. 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완전 연락처가 이렇게 하면서 학생증 빌려주면 그거 2만 원, 3만 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야?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 더 좋았다고 그래요. 점점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죠. 그 당시에 재밌으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죄의 종범, 그러니까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범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일, 이젠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도 공손하게 받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아차리고 대응했다가 되려 피자 테러를 맞은 사례자.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시면서 도용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요 선생님 밥 먹었어? 집에서 돈 벌어 이 자식아. 그렇다면 직접 시키지도 않은 피자 값을 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스피싱의 그 피해자는 그 피자 가게 주인이 될 겁니다.
혹시 변호사님은 보이스피싱 전화 온 적 없으셨어요? 저도 당한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그 대검찰청을 그 사칭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 정보가 뭐 도용당했다고 하면서 조사할 게 있다고 그 대검찰청에 출두하라고 하더라고요. 대검찰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눈뜨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데요. 작년부터 그 카드론 보이스피싱하고 그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그 보이스피싱이 새로 등장하면서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거에 1차원적이고 허술하던 수법에서 벗어나 더욱 치밀해지고 교묘해진 수법. 속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냥 검찰청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고 사기 계좌로 이용이 됐다. 신용조회만 하면 너네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금감원 쳐갖고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네가 불러준 사이트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이트를 불러주는 대로 쳤죠. 실제 금감원 홈페이지와 거의 흡사한 허위 사이트. 이곳에는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수한 피해자의 정보로 사기다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친 거는 대출 받은 건가요? 네, 그건 대출이더라고요. 9천만 원인데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대출과 인출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통장을 초토화시키는데요. 허위 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개인의 금융정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빼가는 방식이 최근에 주된 수법입니다. 뭐라 그래요? 저희 남편은 뭐 죽이네 사네 이혼하네 그랬죠.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도 뭐 그렇게 적게 한 건 아니고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4,200만 정도 되고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우선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경찰서 전화번호까지 막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악몽은 생생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온 후 불과 15분 사이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가족한테는 아직 얘기를 못했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정말로 한 몇 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내 개인 신상에 있어 비밀스러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바보가 된 것 같고 좌절감을 주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데요. 즉시 112에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급정지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관리를 더 강화한 것인데요. 전화기 너머의 검은 목소리, 보이스피싱.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법으로 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됐다는 문자에 입금 확인이라고만 써있고 그 잔액이 표시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문자조차도 꼭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